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특별기획 프로그램 우리 동네 도서관. 제가 있는 이곳은요, 나무 냄새, 풍경의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뻥 뚫리고요. 있는 곳 자체만으로 힐링이 되는 공간, 70년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바로 율목도서관입니다. 네,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특별기획 프로그램 우리 동네 도서관. 오늘은요, 인천의 중구가 한눈에 보이는 율목도서관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사서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율목도서관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문화사업이랑 그리고 대공모사업 총괄을 맡고 있는 사서 8급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율목도서관 딱 올라오자마자 오래된 느낌이 딱 드는데요. 이 율목도서관의 시설이나 이런 규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율목도서관은 인천 최초의 시립도서관으로 1946년도에 개관한 도서관이고요. 처음 개관했을 때는 이곳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 목조 건물이 지금 별관인데요. 별관이 사실은 일본인 별장에서 개조를 해서 이 모습 그대로 이제 도서관이 운영이 되었다가 저희는 2011년도에 리모델링을 거쳐서 율목도서관으로 다시 개관한 도서관입니다. 그러면 1946년이면 올해로 70살인가요? 네, 사실은 율목도서관은 70살 먹은 이제 호호 할아버지 도서관이고요. 도서관 그 운치만큼 그 정감만큼 많은 이야기를 많이 안고 있는 도서관이기도 합니다. 예, 처음에는 율목도서관이 이제 그때 당시에도 별관과 본관이 나눠져 있고요. 이곳 별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실이랑 열람실이 이제 운영이 되어 있어서 사실 이 건물, 목조 건물의 아름다움이 다 덮여 있었던 도서관이었어요. 위쪽에는 다 천장으로 막혀 있어서 이 지금 보이시는 나무 같은 게 보이지 않았는데 리모델링 거치면서 이제 그 건물 그대로의 모습, 그리고 별관 옆에는 정원도 있거든요. 그 정원도 많이 이제 관리가 안 돼 있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본연의 아름다움을 많이 살리기 위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했고, 본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중의 문제거든요.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이런 안전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보완이 되어서 리모델링이 되었습니다. 네, 율목도서관 어린이들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딱 들어오자마자 나무 향기가 풍기고 이곳에 앉아서 책을 읽으면은 정말 색다른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네, 율목도서관은 좀 이제 콘크리트나 시멘트로 되어 있는 기존에 있는 도서관이랑 많이 틀리게 목조 건물 그 자체의 그런 정취랄까? 그런 네. 아름다움, 그리고 그 책 내음이랑 나무 내음이 같이 이제 섞이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햇살 가득 받은 이제 도서관 안에서 책도 읽으면서 나무에 비비면서 그래서 되게 재밌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율목도서관은 정말 특별한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무한상상실이라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네, 무한상상실은 율목도서관이 2014년도에 미래창조과학부랑 한국과학창의대에서 운영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오감 글쓰기라고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이제 아나운서님은 글을 쓰실 때 어떻게 혹시 뭐 자동차가 보인다, 아니면 자동차가 지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거는 저희 이제 시각적인 글쓰기라고 해서 보이는 그대로 글을 쓰는데, 오감 글쓰기는 그 말 그대로 자동차에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매캐한 매연 냄새 때문에 자동차가 지나간 거를 알았다, 이런 식으로 오감을 확장해서 하는 글쓰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상상탐험대 블럭 같은 경우에는요, 친구들이 4일 동안 이제 방학 동안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요. 3D 프린터로 직접 이제 블럭을 만들고 직접 조립도 하면서 기계장치의 원리를 배워가는 프로그램이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어린이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인데요. 혹시 아나운서님은 혹시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 혹시 해보셨나요? 저 초등학교 때 해본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혹시 그때 유형 어떤 건지 유형은 기억나시나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유형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스파크형이라고 해서, 스파크형의 성격 유형은 약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MBTI라는 성격 유형으로 아이들이 직접 캐릭터를 잡아왔고,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이제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본 다음에 이제
그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미래 자서전을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사진으로 애들이 나와 있는데 직접 자기 자신을 캐릭터로 만들어서 이렇게 모형을 만들기도 하고 미래 신문이라고 해서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자기 키만한 빅북이라는 걸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들 아니면 좋아하는 행동들, 좋아하는 기억들 이런 걸 해서 중점적으로 자기 자신을 좀 바라보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적에 이 도서관 하면은 뭔가 책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왠지 조용히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지금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들으니까요.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전이랑 도서관이 많이 이미지가 많이 달라져서 예전 같으면은 공부하러 도서관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많고 저도 네. 사실은 학창 시절에는 이 도서관에 공부하러 갑니다 뭐 이렇게 오긴 했는데 요즘에는 도서관이 우리 생활 가장 근접해 있는 뭐 아이들에게는 생활 공간의 지식 놀이터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이제 문화 공간으로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공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이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 어우러지는 이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앞에 프로그램 말고도 이 인문학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이 참 독특한데요. 비움, 채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비움, 채움은 비워야 채울 수 있고 채워야 비울 수 있다는 취지 하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이고요. 비움, 채움 같은 경우에는 율목도서관 고유의 독자적인 브랜드화된 인문학 프로그램입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이 좀 많이 어렵고 딱딱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벗어나고자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혹시 아나운서님은 이제 만화 혹시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했죠. 네, 그래서 2014년에는 이제 교양 만화의 새로운 발견을 해서 교양 만화 속에 있는 인문학적인 요소를 한번 탐구해보는, 이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닥터 프로스트라는 이제 네이버 웹툰인데 여기 안에 이제 심리학적인 요소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 그리고 도자기, 막걸리, 그리고 근현대사를 이제 주제로 총 6번의 비움 체험 시간을 가졌고요. 물론 올해에도 비움 체험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달에는 비움, 9월 때는 체험을 주제로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4월달 비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중구 지역 내에 있는 삼치 골목이라는 곳이 있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아니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같이 가셔야 되겠네요. 거기는 나중에 정말 기회가 되면. 푸짐한 안주거리라 그리고 되게 인심도 되게 후하신 어머니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 곳에서는 각자의 이제 장사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욕심 없이 서로 공동체 의식으로 진행되는 굉장히 특별한 공간인데요. 이런 공동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비움, 욕심을 버리고 다 같이 산다는 그런 취지로 써진 삼치거리 사람들 최영 작가님과 특강을 진행을 했고요. 9월달에 역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우리의 허기진 삶의 저녁을 채울 수 있는 따뜻한 구스 한 그릇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짜장면과 스파게티 한국에서 만나다라고 해서 글 쓰는 요리사 박찬희 작가님이 들려주는 체험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지만요. 저는 저 제목이 타이틀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비움과 채움. 비워야 채울 수 있고 채워야 비울 수 있다라는 말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비움과 체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사실은 이 비움 체험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평일 저녁 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삶이 있는 저녁을 꿈꾸는 우리 모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마련된 프로그램이어서 앞으로도 저희가 많이 신경 쓰고 노력하는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 많이 방문해서 마음을 비우고 또 채울 수 있는 시간으로 좀 구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말 시민들이 율목도서관에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은데 많이 이용하는 시설과 이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 사실은 도서관이 오늘 올라오실 때 좀 어떠셨어요? 저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올라오자마자 이런 자연의 풍경과 나무 목조 건물 그리고 바람의 상쾌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에 이 힘듦이 빵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율목도서관은 사실은 좀 접근하기 좀 어려운 도서관이에요. 산 위에 있고 그다음에 한번 올라올 때는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올라와야 되지만 올라왔을 때 보여지는 인천항의 한눈이 바라보는 인천항이나 아니면 도서관 자체에 있는 아름다운 목조 건물이나 그리고 정원, 이 목조 건물 바로 옆에도 정원이 있는데요. 그곳이 이제 아름다워서 사실 4계절 내내 다 아름다운 도서관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좀 어려운 걸음으로 많이 오시지만 또 오실 때에는 오시고 나서 충분히 이 아름다움을 모두 만끽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저희 이제 9월 독서의 달에는 이제 아이들 체험 행사 같은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무한상황시 프로그램 중에 오픈 무한상황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9월 13일 지금 일요일 날 3시에 스타서빙 이호찬 저자님이 직접 오셔갖고 이분은 되게 네. 특이하신 분이거든요. 네. 족발집에서 서빙을 하시다가 직접 이제 창업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서빙을 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세바시에 나오셔서 또 특강을 하셨었거든요. 이분이 이제 인천에서 처음 오셔갖고 이제 특강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희 9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움체움 이제 국수 문화사로 보는 세계의 문화사 요 지금 프로그램이 9월 17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금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 말씀 못 드려서 되게 아쉬운데요.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그때그때마다 행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다 올리고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율목도서관이라고 검색하시면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듣고 있는데요.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오고 싶은 도서관입니다. 짜장면부터 족발 네. 다 나오고 있는데 네, 요즘 먹방이 대세라서 사실 인문학 프로그램도 이제 쿡 인문학이라고 제가 마음대로 막 그죠. 정해봤는데요. 요리가 우리에게 가장 우리 이제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지만 또 허기진 마음, 허기진 그다음에 인문학적인 소양을 채울 수 있는 충분한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 우리 율목 도서관을요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이용하실 분들께 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율목도서관은 사실 시립도서관이었을 때부터 저희 학창시절을 함께한 도서관이었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가 이 근처라서 율목도서관을 항상 같이 이용을 했던 도서관인데요. 그래서 누구보다 율목도서관이 변화하는 과정, 그리고 변화된 과정을 좀 지켜본 사람으로서 도서관이 정말 처음에 본연 그대로의 모습대로 아름다움을 간직한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 좋은 도서, 그리고 좋은 행사 같은 걸 많이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찾아오셔서 좀 올라오시는 거는 좀 많이 어렵지만 많이 오셔서 저희 도서관이랑 함께 좋은 시간,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본 율목도서관은요, 이 소통과 배려와 교감이 한데 어우러진 공간이었는데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소통하는 모습. 단지 책과 공부하는 공간이 아닌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이 율목도서관에서 아름다운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율목도서관에서 박선영이었습니다.